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5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여행을 함께 했어요. 폐가 약해지면 숨이 차고, 심장이 힘들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수면이 망가지고,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에요. 오늘 6번째 편에서는 폐를 살리니 전신이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지난 5편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숨이 찬 할아버지, 가슴이 답답한 할머니, 혈압 불안정한 할아버지, 밤에 자주 깨는 할머니, 피곤한 할아버지. 그들은 모두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80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할머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거든요. 숨도 찼고, 가슴도 답답했고, 혈압도 불안정했고, 밤도 잘 못 자셨고, 피곤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6개월 동안 폐를 살리는 데 집중하셨더니 모든 게 함께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단지 숨이 편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도 깊어지고, 피로도 사라지고, 심지어 인생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셨거든요. 오늘 영상은 이 시리즈의 완성편이에요. 폐 건강을 되찾으면 우리 삶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통합 사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난 5편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80세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이 힘들어지는 걸 느꼈어요. 숨도 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혈압도 자꾸 올라갔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피로도 심했거든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생긴 건 아니었어요. 이들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생겨났어요. 처음엔 조금 숨이 찬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엔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혈압약을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엔 자꾸만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여러 번 찾아갔어요. 하지만 매번 받는 답변은 비슷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다. 이 정도는 다른 분들도 겪는다. 약을 먹으면 괜찮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주들이 할머니 함께 놀자라고 할 때도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놀아라고 말해야 했고, 며느리와 함께 집안일을 할 때도 자꾸만 휴식을 취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적 측면이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저는 정말 우연히 한 호흡기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일로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상담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저의 증상들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혹시 이 모든 증상들이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의 원인?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폐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폐 기능이 저하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심장이 힘들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이 방해받고, 피로가 누적되는 거예요. 모두가 산소 부족 때문인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신세계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만약 폐를 살린다면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당신처럼 각각의 증상을 따로 생각하시고 각각에 대한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폐 건강이라면 폐부터 살리면 모든 게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약들은 조금씩 줄이고 폐 건강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깊은 호흡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아침에 햇빛을 마주하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식후에 바로 누우지 않고 30분 정도 활동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간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간단한 것들을 꾸준히 하기로 다짐했어요. 깊은 호흡과 아침 산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밤잠이었어요. 예전엔 밤에 3-4번 깬다면 이제는 한두 번만 깨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깬 후에도 다시 잠들기가 더 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도 줄어들었어요. 아내가 당신 요즘 잠을 좀 자는 것 같네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누우면 더 답답했는데 이제는 누워도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2개월이 지났을 때 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혈압이 정말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혈압을 재면 들쑥날쑥했는데 이제는 비슷한 범위에서 유지되기 시작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오후가 되면 자꾸만 졸렸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있었어요. 손주들을 봐줄 때도 전처럼 지치지 않았거든요. 셋째, 활동 범위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10분 정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을 걸어도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들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잘 놀아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라는 의심이 없었어요. 변화가 확실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의 재상담에서 제 폐 기능이 30% 정도 개선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3개월 만에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이 추세라면 6개월 뒤에는 더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같은 용량을 먹고 있던 약을 이제는 절반만 먹어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한 거죠. 4개월이 지나갈 때쯤 저는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제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첫째, 심리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함께 놀자라고 할 때 할머니는 힘들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좋아, 할머니가 놀아줄게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셋째,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교회 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엔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활동을 못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5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거였어요. 산에 가서 경치를 보고 사진도 찍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3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료 검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였어요.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폐 기능이 50% 가까이 개선되었다고 했거든요. 6개월 만에 말이에요. 그리고 혈압은 이제 약을 절반 용량만 먹어도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저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함께 좋아졌다는 거예요. 첫째, 숨이 차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조금 빠르게 걸을 때도, 이제는 거의 숨이 찬 느낌이 없어요. 가끔 운동을 많이 한 후에 조금 숨이 차는 건 자연스러운 피로일 뿐이에요. 둘째,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누우면 가슴이 더 답답했던 제가 이제는 어떤 자세로 누워도 편하네요. 셋째, 혈압이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더 이상 혈압 수치를 자주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요. 약도 절반 용량만 먹으면 되니까 신체 부담도 줄어들었어요. 넷째, 밤 수면이 정말 좋아졌어요. 거의 밤새 깨지 않고 자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이 정말 다르다고 느껴요. 다섯째, 피로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피곤함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물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곤하지만 그건 건강한 피로일 뿐이에요. 이 모든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제가 한 것들은 정말 간단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몇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것뿐이었거든요. 첫째는 하루에 3번 깊은 호흡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5분, 점심시간에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이렇게 총 15분 정도 코로 4초 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했어요. 둘째는 아침에 산책을 했어요. 햇빛을 마주하면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거였어요. 날씨가 좋으면 아침 일찍, 날씨가 안 좋으면 오후에 하루도 빼지 않고 산책을 했어요. 셋째는 식후 활동을 했어요. 밥을 먹은 후에 바로 누우지 않고 30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가볍게 집안일을 하거나 손주들과 놀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넷째는 실내 공기 관리를 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고 공기청정기도 사용했어요. 다섯째는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이런 규칙을 지켰어요. 이 5가지가 전부였어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이 이 간단한 것들만으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 얼굴도 밝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고라고 말해줬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제 손주들과 제대로 놀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손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할머니는 피곤해서 못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할머니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저를 보게 된 거였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이었어요. 이 6개월의 여정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모든 증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폐, 심장, 혈압, 수면, 피로. 이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산소 부족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모든 게 함께 좋아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증상에 약을 먹는 것보다 폐 건강을 되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호흡, 햇빛 산책, 규칙적인 생활.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나 크게 바꿀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나이 탓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80세도 아직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약에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제 인생을 이렇게나 크게 바꿔놨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 증상을 동시에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모든 증상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혹시 그 원인이 폐의 약화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저처럼 깊은 호흡을 시작해보세요. 햇빛을 마주하면서 산책을 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세요. 6개월 뒤에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80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셨나요? 지난 5편에서 우리는 각각의 증상들을 배웠어요. 숨이 차는 것, 가슴이 답답한 것, 혈압이 불안정한 것, 밤에 깨는 것, 피로한 것. 그런데 오늘 6번째 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거였어요. 바로 폐의 약화라는 원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폐 건강을 되찾으면 모든 증상들이 함께 좋아진다는 거예요. 약도 비싼 치료도 없이 깊은 호흡과 햇빛 산책, 규칙적인 생활만으로 말이에요.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이 뭔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숨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깊은 호흡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몸 전체를 치유하는 의약품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심장을 편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깊게 해주고, 피로를 사라지게 해주고, 근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깊게 호흡하고, 햇빛을 마주하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처음엔 변화가 미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날 때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당신의 숨이 바뀌면 당신의 삶도 바뀐다는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 전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응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건강은 약에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에 있다는 거를요. 폐를 살리세요. 그러면 삶 전체가 살아날 거예요. 지난 6일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